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상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한 환율이죠. 2008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조금 다를 때도 있었죠. 2008년쯤에 1570원인 때도 있었고 2009년 7월 달에 1315원도 있었고 2020년 3월에 1285원도 있었죠. 지난주에 1270원대를 찍었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금세 금융위기 수준인 1300원을 뛰어넘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2008년도에 있었던 1570원 또 시간이 지나면 찍겠구나. 더하면 1997년 98년 찍었던 2000원을 넘는 장중 2000원을 넘어서는 일도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할 뿐인 거죠.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1300원을 넘어설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보이죠. 이번 주에 미 연준이 빅스텝 0.5% 금리 인상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0.5% 올릴 것 같죠. 그러면은 0.5에서 1.0이 되는 거죠. 게다가 6월달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0.75%씩 올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0.75% 얘기하다가 나중에 0.5%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좀 덜 올렸네? 라고 얘기하지만 6월달 7월달에 0.5%씩 올린다 해도 7월달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0 되는 겁니다. 2.0. 2.0이요. 한국은 5월달하고 7월달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 5월달에 기준금리 무조건 올립니다. 0.25%. 왜?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금리 역전인 거예요. 지금 1.5인데 5월달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다. 6월달이 됐다. 6월달에 한국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 회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5월달에 1.0 만들고 6월달에 0.75 올리면요. 6월만 돼도 미국 1.75, 한국 1.5 되면 바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5월달에 기준금리를 0.25% 올릴 거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한다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전의 폭이 너무 커질 것 같다라는 거죠. 너무 커지다라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심하게 올라간다라는 의미인 거고, 더 심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더 심하게 유출이 된다라는 거죠.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달러가 해외로 유출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이렇게 보나? 경제 위기의 징후다 라고 이제 시그널이다라고 신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그렇게 볼 때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1260원, 1270원은 뭐다?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와 똑같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맞죠. 더 우려스러운 얘기는 이게 경제적인 충격이 그게 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진입이라는 게 그게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이야기죠. 물가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4.8을 찍었다는데 이게 최고점이다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진정이 돼서 내려가겠네. 혹시 이 수준으로 관리가 되겠네. 이러면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도 소비자 물가가 4.8이 아니라 5%대, 6%대, 7%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라는 게 더욱 우려스럽고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달러 환율이 1300을 넘어서는 거는 기정사실처럼 이제 굳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1300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500원도 1600원도 그 이상도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도 나라라고 하는 데가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래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정부대로 대응을 해 나갈 테니 개인은 개인대로 그에 맞춰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메시지들을 좀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라 전체가 국민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좀 헤쳐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언론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편집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 충격, 경제 어려움보다 그 크기가 더 심해지는 거죠. 파괴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개개인들은 더욱더 궁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벌이나 족벌가나 기득가나 정치인들은 뭐 국민들이 그렇게 나자빠지든 몰락하든 개의치 않겠죠. 관심 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죠. 뭐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을 어떻게 지배했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어떻게 해요? 조선이라고 하는 왕실과 조선의 기득권들이 나라 자체를 일본에 팔아먹었기 때문인 거죠.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내부에 협조했던 그들은 과거 조선시대 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왔죠? 국민들의 고일이었던 거죠. 참 씁쓸하고 매우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더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죠. 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아이가 2명인데 둘째 아이의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알게 됐어요. 자살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충격이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둘째 아이의 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살이었던 거고. 근데 그 자살하고 집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는데 그 목을 매달고 죽은 모습을 그 집에 큰아이가 목격한 거예요. 그 집에 큰 딸아이가 먼저 들어가고 아빠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큰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쇼크를 먹어서 그 큰 딸아이가 지금도 계속 이제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이가 남자인데 예전에는 활달하고 매우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똑똑해 보이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멍하게 사람 넋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막 길거리를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이제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고 부모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자살을 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동네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되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집을 장만해서 되게 이제 기뻐하고 뭐 집을 쓸고 닦고 하면서 엄청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세부 내막이나 자세한 사항들 모르죠. 근데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충격인 거죠. 겁나는 거죠. 혹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서 부부 간에 불화가 많았었나? 뭐 이래저래 뭐 빚이 많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게 정말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세상의 흐름,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좀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겁나기도 하고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분명 남의 얘기지만 서민이고 제 둘째 아이의 친구의 엄마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물론 딱 그 애와 딱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 좀 셌지만 좀 겁나는 거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벌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뭐 제 오지랖이고 제 그냥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다 뭐 금융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정도 수준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흘러갈 것이다.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겁이 나고 무섭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길 바라는데 결코 금세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